네, 오늘은 구분구조법입니다. 거의 지도가 시작하네요. 구분구조법은 굉장히 오래된 방법입니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불규칙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쓰던 굉장히 오래된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분구조법 관련된 설명을 어디서 처음 듣냐면 그게 뭔지 몰랐지만 중학교 때 원넓이 설명할 때 듣습니다. 원의 넓이를 원을 쪼개 졸라게 많이 쪼개 열심히 쪼개 막 있는 힘껏 쪼개 그러면 얘가 뭐 이런 설명한단 말이야. 이런 설명해요. 이렇게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그럼 얘를 무한히 자잘하게 쪼개면 직사각형 모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 한쪽 가로는 반원의 길이가 되니까 원의 길이가 지름파이니까 여기가 r파이 반지름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여기 그래서 파이r 제곱이 된다라는 걸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게 구분구조법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졸라게 잘게 쪼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뭐 합동인 도형을 재배열하기도 하지만 막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못생긴 애가 있는데 얘를 졸라 짜잘한 격자 속에다가 채워 넣어서 얘를 뭐 엄청나게 자잘하게 쪼개면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하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졸라게 자잘하게 쪼갠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극한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죠? 얘를 일단은 그냥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A부터 B 사이 물론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얘가 fx라면 fx dx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이미. 그죠?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 원 할 때 구분구조법을 가지고 정적분을 정의내렸었거든.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이 15개정하고 22개정에서는 구분구조법 관련된 얘기를 교과 구성상 미적분 2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수열의 극한의 내용이 들어가거든. 근데 대수나 미적분 1, 그러니까 수원수 2에서는 수열의 극한 내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구조법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수2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정의야 외워 이런 느낌이야. 좀 정적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적분에 대해서 약간 논리적인 정의를 내리는 방식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해되죠? 자, A부터 B 사이를 n등분합니다. n등분하면 미분할 때 많이 했던 거죠.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됩니다. 그죠? n분의 b-a가 됩니다. 여기에서 요 한 칸을 밑변으로 하는 가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만듭시다. 바깥으로 나가게도 만들고 안으로 들어오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둘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요 자리의 x좌표는 a에서 n분의 b-a만큼 간 게 x좌표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k만큼 간 어떤 직사각형이 있다면 요 높이에 해당하는 요 자리는 a에서부터 n분의 b-a가 k번 움직인 자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n분의 b-a니까 가로 n분의 b-a 곱하기 f
x좌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야 안 돼?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n분의 b-a부터 곱하기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를 함수값을 집어넣은 이런 직사각형을 k에 있는 것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n 등분이니까 n 넣은 것까지. 그러면 n 넣으면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 딱 b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n 넣은 것까지 다 더하면 이런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여기에서 쪼개는 n을 졸라게 많이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곡선의 넓이와 거의 같아진다는 거겠죠. 이해돼요? 일단은 더하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가 원하는 곡선의 넓이는 이미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는 이거보다는 분명히 큽니다. 왜? 직사각형이 다 바깥으로 삐져나가 있겠으니까. 이해돼요? 얘는 분명히 이거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직사각형 바로의 앞쪽을 높이로 잡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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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잘 안 보이나? 빨간색으로 할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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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면은 얘는 가로는 똑같이 n분의 b-a고요. 높이는 f의 a 플러스 n분의 b-a에다가 k의 1부터 넣으면 k-1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얘가 높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애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보내면 마지막 높이는 요 앞쪽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처음 높이는 요 앞쪽이 돼. 처음에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건 한 칸 뒤에부터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돼서 요 안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분명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짓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보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보내면 양쪽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 양쪽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얘나 얘가 어차피 얘랑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얘네 그러면은 여기 k-1인 것보다는 k인 게 좀 더 이쁘잖아요. 이해되죠? 모양상 k가 1부터 들어가니까. 그래서 양쪽의 걸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쪽 거를 써서 얘랑 얘가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로 양쪽 끝이 같으면 가운데 거랑 얘랑 같게 돼 있어.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 fx dx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 1m 들었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에서 잠깐 뭐 여기저기서 들어봤을 법한 얘기인데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s를 위아래로 쭉 늘린 기호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보면 돼요. s를 위아래로 쭉 늘린 기호예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라는 기호도 그리스 알파벳 S에 해당하는 알파벳입니다. S에 해당하는. 그러면 S가 무슨 의미인데요? 그러면은 더한다는 의미예요. 더한다는 의미. 이해돼요? 그래서 시그마는 합의 기호 시그마. 그래서 이미 시그마는 더한다는 기호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n이 1 들어간 것부터 n 들어간 것까지 더한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지. 맞아. 그럼 우리가 둘 다 확통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시그마는 이산변수 플러스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죠? 이산 뭐 연속 이런 말은
뭐 대놓고 나오는 거는 확통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때는 2, 3 확률 변수 이러는데 그냥 변수 자체가 2, 3변수 그죠? 2, 3변수의 합에 관련된 얘기고 인테그랄은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2, 3변수가 연속변수화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2, 3변수를 연속변수화 왜? 졸라게 잘게 쪼개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냐면 구분구조법에 의하면 연속변수의 합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2, 3변수를 연속변수로 바꾸는 작업에 누가 필요하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게 필요하다고. 물론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n은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n이 분모에 있어야 굉장히 작아지는 하나의 그 변수들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n이 분모에 있다고 했을 때 2, 3변수를 연속변수로 바꾸는 어떤 t를 누가 가지고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구분구조법에 이 다음 내용까지 엮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구분구조법에 리미트와 시그마는 합쳐서 누가 된 거냐면 인터그랄이 된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어쨌든 시그마 이 뒤에는 다 시그마에 걸려있는 애들이잖아 지금. 맞아. 시그마의 변수는 누구예요? K죠? 그럼 K랑 관련된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의 F와 여기에서의 F가 같은 애니까 같은 애예요. 같은 함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같은 애니까 A 플러스 n분의 b-a의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그러면 이 n분의 b-a라는 건 k가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n까지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가서 요 k의 개수가 굉장히 작은 미세한 간격을 가지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k의 개수, 즉 우리가 원하는 범위를 쪼갠 이 한 칸 한 칸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 칸 한 칸이 n이 무한대로 가면 다닥다닥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할 때도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쪼갰을 때 요거를 졸라게 쪼갠 요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x의 변화율이라고 불렀어요. 맞아. 그리고 델타 x라고도 하고 나중에 h라고도 치환했었지. 맞습니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에 얘는 0으로 가는 애잖아. 맞아. 그래서 n분의 b-a가 델타 x가 되는 겁니다. 델타 x를 x의 변화율 뭐라고 그래요? dx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해서 치환적분하고 얘기할 때 dx를 곱하기처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지? 그래서 요 곱하기 n분의 b-a는 누가 되는 거야? d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k의 개수가 dx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왜? k가 첫 번째, 두 번째 갈 때 k의 개수만큼 움직일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돼? 그래서 k의 개수가 dx야. a는 뭐야? 그럼 a는 약간 평행 이동된 얘기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x야. 그럼 적분구간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x가 변하는 얘기란 말이야. 맞아. x가 변하는 얘기야. 근데 x는 결과적으로는 얘가 x인데 x가 어떻게 변하냐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변합니다. 맞아. 그래서 k가 1일 때가 n은 무한대로 가야 돼. k가 1이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0돼서 a부터. 그래서 아래 끝은 k가 1일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아래 끝입니다. 그 다음에 k가 n이 들어가면 약분하고 계산하면 b끝이 되는 거예요. 위끝이고 b끝이 된다. 위끝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잘 봐. 다시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 구분구조법으로 써있는 식이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a에 f a 플러스 n분의 b-a의 k 이렇게 돼 있는 애는 자 x부터 정하는 거야. x는 k가 껴있으면 다 x로 정할 수 있어. 이거 전체를 x로 정할 수도 있고 요만큼만 x로 정할 수도 있고 n분의 k만 x로 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n분의 k만 있으면 x로 정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x를 여기 괄호 전체 a 플러스 n분의 b-a의 k로 정하면 dx는 k의 개수 n분의 b-a가 돼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이 되고 x가 k가 1이고 n이 무한대로 가면 a부터 k가 n이면 약분하고 계산하면 b까지 요만큼이 x였으니까 fx고 얘는 dx가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x를 뭘로 정하는지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두 번째는 x를 n분의 k만 들어있으면 x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 요만큼만 x로 정할 수 있어. 요거를 n분의 b-a의 k만 x로 정할 수도 있어. 역시 k의 개수는 dx니까 dx는 n분의 b-a야. 그럼 인테그랄 x는 k가 1이고 무한대로 가면 0부터야. 무슨 말인지 돼야 돼. 그리고 n으로 가면 b-a까지야. 그럼 f의 a 플러스 x dx 이렇게 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적분 구간도 a가 빠지고 a가 빠지는.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그러면 원래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넓이랑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해서 0부터 b-a 요만큼 a만큼 가고 마이너스 a 이만큼 a만큼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0부터 여기까지 하는 넓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지?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x로 생각할 수 있냐면 n분의 k만 들어있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n분의 k만 x로 취급해요. n분의 k만 x로 취급하면 dx는 n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n분의 1만 dx로 참여하고 b-n 앞으로 상수니까 튀어나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는 인테그랄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n분의 b-a가 아니라 n분의 k가 x니까 b-a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이 dx고요. 그럼 b-a 곱해져 있던 애는 앞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1이고 n이 무한대로 가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이거 세 개가 구분구조법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공식 같은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네는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알아들어요? 요거는 뒤에 가면은 뭐 정적분과 뭐 급수의 관계 그래서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책에. 자, 일단 구분구조법 설명했고 정적분과 적분의 관계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예제를 한번 쭉 풀어봅시다. 바로 옆에 필수 1번 봅시다. 구분구조법 관련된 문제는 정적분으로 바꿔도 되는데 순수하게 시그마 수열의 합과 극한 그러니까 급수 수열의 합과 극한이 합쳐지면 급수잖아요. 급수 순수하게 급수로 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구분구조법 단원에 나오는 얘기는 순수하게 급수로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급수로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일단 봅시다. 필수 1번을 봅시다. 페이지 295쪽.
y는 x제곱과 x 이퀄 1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부분구조법으로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y는 x제곱과 x는 1 및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부분구조법으로 구해라. 당연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겠지. 맞습니까? 얘를 어떻게 해라? 처음에 n등분 해라. n등분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등분하면 한 칸은 n분의 1이 됩니다. n분의 1 곱하기 f 0 플러스 n분의 1k n분의 1k 그냥 이거는 이게 f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1k입니다. 뭔 말인지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하면 뭐 이 3분의 1 x제곱인가 3분의 1 나오겠죠. 당연히 답은 3분의 1 나올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푸는 거야. 어떻게 푼다고?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3승분의 k제곱. 그러면 시그마의 변수는 k니까 n 3승분의 1은 시그마 앞까지 리미트 바깥으로 못 나가요. 리미트의 변수는 n이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승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그럼 이건 시그마 공식이죠. 6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승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면 6n 3승분의 2n 3승이니까 3분의 1 하고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급수로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시그마 공식 써서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큰 쪽, 작은 쪽 나눠서 풀 수 있는데 큰 쪽으로 푸는 게 나아요. 우리 지금 풀이랑 다른 풀이가 그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쪽, 지금은 나는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는 첫 번째가 n분의 1이 먼저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높이로 풀었다는 뜻이야. 이해됩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높이로 풀어도 되고 안쪽으로 가라앉는 넓이로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고민하지 말고 여기가 깔끔하게 나오는 걸로 풀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답은. 필수 2번을 보면 밑면의 반지름이기에 R과 높이가 H. 당연히 답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겠죠. 근데 그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고 할 때 누굴 쪼개냐면 높이를 쪼갭니다. 높이를 n등분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n등분하면 이런 원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층층이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첫 번째 원기둥, 두 번째 원기둥 점점점 가다가 K번째 원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K번째 원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K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요. 여기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도 아래쪽 반지름 가지고 합시다. K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닮음 써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밑면이구나. 밑면. 여기가 X라고 해봅시다.
그럼 닮은비 쓰는 겁니다. 닮은비. 요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의 닮은비 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위에 쪽은 여기가 K번째니까 요거 한 칸이 높이 한 칸이 n분의 h잖아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 빼기 n분의 kh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돼 안 돼? h 빼기 n분의 kh 대 h는 x 대 r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b니까 h 조절도 되죠. 1-n분의 k 대 1은 x 대 r 이렇게 만들 수 있죠. h를 놔둬도 어차피 비례식 풀면 양변에서 h 약분됩니다. 그러면 x는 r-n분의 kr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그럼 k번째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는 그냥 1-n분의 k의 r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거 파이 곱하기 높이는 n분의 h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하고, 얘는 안쪽에다 그렸으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뭐 반지름이 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밑에 쪽에 맞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게 그려도 됩니다. 똑같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게 그려질 겁니다. 이해돼요?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게 그리는 게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이쁘게 나올 거야.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뭐 어쨌든 요렇게 한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r제곱하고 h는 상수니까 맨 앞으로 뺍니다. 바깥으로 뺍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n분의 k의 제곱 파이까지 빼죠. 파이까지 뺐으면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전개하는 겁니다. 일단 쓸 건 쓰자. 파이 r 제곱 h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일단 하자. 1-2 n분의 k 플러스 n제곱분의 k제곱 맞죠?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파이의 제곱 h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부터 n까지 n분의 1 빼기 2 n제곱분의 k 더하기 n3승분의 k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 k 없으니까 그냥 n이 무한대로 가면 0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2에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n3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잠깐만 왜 마이너스 1이 되지? 1 마이너스 n분의 k r n분의 k h 마이너스 n분의 k h h는 x 대 r x는 r 맞는데 이러면 음수 나오잖아. 이러면 음수 나오는데 어디가 잘못됐니? 이러면 여기가 3분의 1 나오는데 이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밑에서부터 n분의 h가 k번째 기로 올라갔다. k번째 저기를 그냥 n분의 k 위에서부터 n분의 kr 이렇게 해야 되나? n분의 k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한다고. 밑에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따져도 되나? 위에서부터 따졌지 이거. 위에서부터 따졌네? 밑에서부터 따지면 왜 안 되지? 잠깐만. 무조건 작은 쪽부터 따져야 되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k로 따집시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n분의 k 돼서 여기가 n분의 k 돼서 이거 다 사라지고 얘만 남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사라지고 이것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답이 되겠죠. 근데 아래쪽부터 따져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맨날 아래쪽부터 풀었던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뭘 착각하지? h에서 이렇게 따지면 닮음이 쓰는 게 맞는데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작은 쪽부터 따지는 게 좋겠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옆쪽에 정적분과 급수도 아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정적분 여기 굵은 글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n까지 f의 k, xk라는 게 내가 아까 얘기한 n분의 b-k를 x로 치환한 그런 모양인 거예요, 저게.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xk는 xk를 a 더하기 k 델타 x. 델타 x가 n분의 b-a라는 얘기를 저렇게 델타 x라고 써놓은 것 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저 밑에 세 개가 쭉 써 있을 겁니다. a부터 b까지 접근하는 거랑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접근하는 거라는 얘기가 저거 0부터 뭐 b-a까지 접근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요. 0부터 1까지 접근하는 얘기도 나와 있죠. n분의 1만. 저게 x를 뭘로 잡고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뭘 치환해서 저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뿐이야. 나는 다 풀어서 설명을 한 거고. 근데 내가 설명한 것처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한 번 더 적어줄 테니까 내가 설명한 대로 써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치환해 놓은 거는 더 깔끔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치환을 해 놓은 건데 치환을 해 놓은 것보다 좀 더 원시적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한번 적고 지울 걸 그랬네.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a의 f a 플러스 n분의 b-a의 k 형태가 되는 이 n분의 b-a를 뭐 델타 x 이렇게 바꿔놓기도 한 거야 지금 써놓을 때. 그래서 얘는 첫 번째 a 플러스 n분의 b-a의 k를 x라고 한다면 n분의 b-a가 dx가 되고요. 요 x의 범위 찾는 거 얘기했죠.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고요. 두 번째 n분의 b-a의 k만 x라고 한다면
얘가 dx가 되고요. 인테그랄 k의 1루프 무한대로 가면 0부터 n 넣으면 b-a까지 f의 a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x dx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n분의 k를 x라고 한다면 n분의 1이 dx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b-n 앞으로 튀어나가고 f의 a 플러스 b-a의 x dx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정리해 놓으시고, 간단하게 정리가 됐으면 넘겨서 바로 예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옆에다가 따로 그 회색 부분 옆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예 저 맨 윗줄에 저 급수까지 정리를 해놓는 게 낫습니다. 이게 바꿀 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정리가 다 됐나요? 그거랑 관련된 설명이 258쪽에도 있어요. 258쪽에도 있는데 그거랑 258쪽에 설명하는 거랑 내가 지금 푸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번만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n분의 지금 fx가 2의 x승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2k가 x이고, 그러면 k의 개수는 n분의 2니까 n분의 2가 dx다 라고 생각하면 인테그랄 k의 1루프 무한대로 가면 1부터 k의 n 넣으면 3까지
2의 x승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dx니까 dx. 그러면 얘는 2의 x승의 1부터 3까지니까 2의 3승 빼기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n분의 2k만 x로 바꾼다면 인테그랄 k가 1일 때 무한대로 가면 0부터 k가 n이면 2까지 n분의 2가 dx인 건 똑같고 2의 1 플러스 x d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의 1 플러스 x도 성미분이 1이니까 2의 1 플러스 x에 0부터 2까지니까 2 넣으면 2의 3승 빼기 0 넣으면 2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은 식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인테그랄 k에 1 넣고 0부터 n 넣으면 1까지 한 다음에 여기가 2의 1 플러스 2x 2의 1 플러스 2x가 되고 n분의 1이 dx니까 2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2는 앞에 있는 거고 얘는 2의 1 플러스 2x에다가 속미분이 2니까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약분되고 1 넣으면 2의 3승 빼기 0 넣으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 놓는 걸 봤을 때 아 이거 쓴 거구나 이거 쓴 거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들어요? 이해되죠? 바로 2번은 그냥 하나만 쓸게요. 보통은 제일 처음 거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제일 처음 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로 2번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4승분의 1에 뒤에 거를 시그마 k 3승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더하기 점점점이면 시그마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재밌는 게 k 3승이면 n 3승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변수가 k니까 n은 나올 수도 있지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n분의 k 모양을 맞춰주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하나는 밖에 있어도 돼. 들어가도 되고 나가도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3승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n분의 k를 x로 취급하면 n분의 1이 dx가 될 것이고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될 것이고 얘는 dx 될 것이고 x 세제곱 k가 1이면 0부터 n이면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뭐 4분의 1 x가 4승이 0부터 1까지니까 4분의 1이겠지. 이해되죠? 도형의 넓이로 갑시다. 도형의 넓이는 차라리 그 무조건 원 다항함수 쪽에 설명할 게 더 많아. 막 2차 함수는 공식도 있고 막 적성 공식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얘네는 그냥 뭐 x축 아래쪽이면은 음수니까 절대값 때리고 뭐 두 함수가 위에서 아래로 있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뭐 기본 내용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이것도 우리가 무조건 원에서 도형의 넓이 하는 걸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뭐 특수 공식 같은 것도 없고요. 열심히 둘이 교차하는 지점 찾아가지고 열심히 접근하면 됩니다. 뭐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뭐 쫄 필요도 없고 그냥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러면 그래프 봐서 생각하면 되죠. 뭐 역함수 느낌으로 x, y 바꿔서 그죠? 네, 일단은 그냥 바로 필수 4번부터 뭐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까지 쭉 보겠습니다.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sin 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sin x 그래프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면 그냥 0부터 파이까지 해가지고 2배 하면 되잖아. 이거 대칭인데 이거를 뭐 0부터 파이까지 따로 하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 따로 하면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얘는 그냥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sin x dx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sin 적분하면은 뭐야? sin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파이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1 코사 뭐 그럼 2, 4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해 됩니까? 얘는 2배의 파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 빼기 0 넣으면 1이니까 빼기 1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죠? 빼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괄호 2번 x 플러스 2분의 8 몇부터 몇까지야? x축하고 x는 0하고 x는 4야. x는 0하고 x는 4라고? 그래프를 슬쩍 유리함수 같은 거는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면 슬쩍 그려보면 됩니다. x축이 정근선이네. x축이 정근선이고 x는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고 0 넣으면 4야. 0,4 1, 3, 4분 0 방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응? 마이너스 2가 있구나. 미안합니다. 지금 봤어요.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2가 있네요. 그럼 y정근선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0 넣으면 4, 2 0,2가 그러면은 얘가 2 되려면 2 넣으면 0 되네요.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x는 0하고 x는 4. 그럼 0부터 2까지 따로 하고 2부터 4까지 따로 해야지 뭐. 이해됩니까?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어떤 부정적분을 했어. 부정적분을 해서 이렇게 되면 2는 거 빼기 0는 거 빼기 4는 거 빼기 더하기 2는 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가운데 있는 거 2배에서 양쪽에 있는 거 빼면 되죠? 이거 항상 그렇습니다. 중간에 깔라주면 물론 이게 엇갈리면은 또 반대로 되겠죠. 이게 이렇게 엇갈리면은 양쪽 더한 거 빼기 가운데 2배가 됩니다. 이해돼? 그러면 그냥 부정적분 해버리면 되잖아. 이제부터는. 이해되죠? 부정적분해서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처음에 한 것처럼 따로따로 계산해도 돼요. 큰 차이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면 부정적분하면 얘는 뭐야? 8 ln 절대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적분성수 무시하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 2는 거 8 ln 4 마이너스 4 이건 바깥에서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좀 떨어뜨리죠. 여기에 2배 한 거에서 빼기 0 넣은 거 8 ln이 0 넣었으니까 없어지고 빼기 8 ln 6 더하기 2, 4, 8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뭐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알아듣죠? 넘겨봅시다. 이번엔 Y축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그래서 5번을 보면 Y는 루트 2x Y는 루트 2x면 Y축과 Y는 2 Y축과 Y는 2면 그냥 X는 하고 정리를 해서 Y제곱의 2분의 1 Y제곱은 X고 Y축과 Y는 2면 그냥 여기를 Y축 X축하고 똑같이 그냥 만들어. 그게 훨씬 편합니다. 여기를 X축 이해됩니까? X축 Y축 그냥 바꿔버리세요. 그 다음에 얘가 2차 함수 2분의 1 뭐 X제곱 모양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Y축이면 여기야. 이걸로 헷갈리지 마세요. Y축이면 여기고 Y는 2는 여기니까 이 넓이 구하면 똑같아요. 그냥 역할을 아예 바꿔버리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분의 1 y제곱 dy인데 이것도 쓰기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역할을 y는 2분의 1 x 제곱하고 여기를 x축하고 x는 2 이렇게 바꿔서 그냥 아예 이렇게 바꿔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괜히 y로 하는 게 헷갈리면 이해되죠?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면 xy 자리 바꾸면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애잖아. 그래서 x는 1, x는 2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듣죠? 계산은 뭐 해보세요. 좀 똑같이 나옵니다. 필수 6번으로 갑시다. 뭐 둘러싸인 도형 이거 빼가지고 하면 되죠. 교점부터 찾아야겠네요. y는 4분의 1 x제곱과 y는 2루트 x로 둘러싸인 도형. x 범위는 따로 없고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그러면은 4분의 1 x제곱하고 2루트 x가 만나는 자리가 무조건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넘기고 제곱할까? x 제곱은 8루트 x고요. 양변 제곱하면 x 4승은 64x여서 넘겨서 묶으면 x 3승 마이너스 64 이퀄 0이니까 x는 0이거나 또는 x는 4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큰지 모르잖아 지금. 사실은 무리함수가 크긴 해요.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길 거 아니야 말하자면. 맞아요? 그래서 무리함수가 크긴 한데 그냥 우리가 쓸 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x dx라고 썼어도 작은 함수에서 큰 함수를 썼으면 얘는 음수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냥 생각만 음수 나오면 양수로 바꿔야지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해됩니까? 알아듣죠? 그럼 얘는 3분의 4의 x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2분의 1승이니까 1 더하면 2분의 3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 x의 2분의 3승 0부터 4까지 하면 아마 음수 나올 거예요. 음수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죠? 아 잠깐 왜 3분의 4야? 미안합니다. 3분의 4가 아니라 10분의 1. 괄호 이거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2루트 x에서 4분의 1 x제곱을 뺐는데 저기 2루트 x가 위에 있는 함수라서 그런데 굳이 누가 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다. x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 y는 sin x고 y는 코사인 x고 x는 0과 x는 파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0부터 파이까지니까 이만큼이고요. 코사인 x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뭘로 둘러싸인? x는 0과 x는 파이. x는 파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0이랑 여기고 당연히 둘이 만나는 일선이면은 4분의 파이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랑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당연히 따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이 위에 있으니까 코사인 빼기 사인이고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사인이 위에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이해돼요? 따로따로 절대값하면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dx 절대값하고 더하기 인테그랄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 dx 절대값하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그래프 모양상 얘는 음수 나오고 얘는 양수 나올 건데 이거 그냥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더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맞는데요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알아듣죠? 네,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요.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됩니다. y는 2x-1과 곡선 위에 1,2-1 에서의 접선. 그냥 구조만 슬쩍 생각해보면 2의 x승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고 1,2-1로 둘러싸인 여기에서의 접선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생겨나. 그럼 y축으로 둘러싸인 그럼 이 넓이 구하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의 x-1 빼기 접선 dx 하면 되니까 접선 방정식 구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럼 접선 방정식은 미분하면 2의 x승이고 그러면 1 넣으면 2네. y는 2의 x-1 플러스 2-1이니까 y는 2x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면 없어지고 접근하면 되겠지. 이해되죠? 계산 안 해도 되죠?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다 됐네. 1/8. 이게 사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역함수가 무조건 y 콜 x 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 얘기 잠깐 하고 갑시다. 언젠가 우리가 문제 풀다가 한 번쯤 보게 될 텐데 역함수가 원함수나 역함수가 둘 다 증가함수면 y는 x 위에서만 역함수가 원함수가 만나요. 그건 맞아.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게 맞아. 근데 원함수가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엮으면 역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딴 식으로 생겨서 y는 x 말고 다른 데에서도 만나요. y는 x 말고 다른 데에서도 만납니다. 그래서 원함수가 감소함수면 역함수와 원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를 거의 안 물어봐. 왜냐하면 역함수와의 교점이 필요하거든. 뭔 말인지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건 원함수와 y는 x 사이의 넓이에 곱하기 2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무조건 y는 x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돼요? 그래서 역함수가 아니 원함수가 감소함수이면서 역함수 왜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는 이것도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를 가진단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감소만 하는 함수이면서 역함수를 가지면 물론 y는 x 위에서도 만나요. y는 x 위에서도 만나는데 y는 x 위 말고 다른 점에서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사실은 미적분 2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대수나 미적분 1에서도 한 번씩 나와요. 비슷한 얘기가. 이해되죠? 과거에 수능은 아니고 고3 9월학평 고3 9월 평가원에 옛날에 가형, 나형 있을 때 나형 29번으로 나왔어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꽤 어려운 문제긴 했었어. 근데 미적분 관련해서만 나오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야.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얘기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일단 fx가 뭐 여기까지 되면 얘는 뭐 y 콜 x랑 교점 찾아서 풀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역함수와 원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증가함수에서 밖에 안 물어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y는 x랑 교점 찾아서 풀면 되고요. 이 형태도 수투에서 했었는데 fx와 fx의 역함수가 있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f 역함수 x dx는 얘는 공식처럼 이렇게 곱한 거 빼기 이렇게 곱한 겁니다. bfb 빼기 afa예요. 이거는 그 미적분 1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뭐 원함수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a고 y 콜 x를 y 콜 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fa고 여기가 fb면 이거의 역함수가 뭐 조금 정교해 보이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fa고 여기가 fb라고 했을 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요. 무조건 당연하지. 역함수의 x축 쪽에서 나오는 거랑 원함수의 y축 쪽에서 나오는 넓이는 똑같다고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역함수 dx면 결과적으로 이 직사각형에서 이 직사각형 뺀 게 나온다고 무조건. 그래. 왜냐면 원래는 요거랑 얘를 더하라고 하는 건데 얘가 쟤랑 같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에 곱한 거 밑에 곱한 게 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어떤 구조일 때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이걸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넣어서 확인해 보면 돼. 이렇게 넣어서 확인해 보면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괄호 2번을 문으로 보면 fx는 lnx고 그거의 역함수는 2의 x승이긴 할 건데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fx를 gx라고 한다고 하는데 fx가 lnx야. 그럼 그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니까 ln 2는 1이잖아. 그럼 뒤에 거의 윗끝이 1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아래 끝이 1이잖아. 그러면 ln 1은 0이니까 아래 끝이 0인 거 보이죠? 그럼 2 곱하기 1 빼기 1 곱하기 0에서 답이 2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네 그렇죠. 책에서도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 조그만 사각형 넓이가 없는 거지 지금은. 이해되죠? 그렇게 마무리합시다.